자, 쉬운 투자를 향해서 또 찾아봐야 되겠고 정보회의 열어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처음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복이 저랑 좀 비슷하신데. 예, 네. 그러네요. 어떻게? 자, 시장이 매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잘 모르겠고 뒤따라가는 것 같고. 네. 오늘은 좀 색다른 시각으로 뭔가를 하나 접근해 오신 것 같은데. 예, 예. 무슨 내용이죠? 예,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스펙입니다. 스펙. 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 스펙이라고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각 증권사마다 스펙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상장을 시키고 네. 이 페이퍼 컴퍼니를 유지하고 있다가 적당한 기업을 찾아가지고 합병을 시켜서 한마디로 우회상장 개념으로 증시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이 먼저 들어와서 네, 그렇죠. 상장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예. 기준가라는 걸 정해놓고. 예, 예. 그래서 제목 자체가 보면은 무슨 목 스펙 뭐 이 몇 호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사실 이 길면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네, 그- 스펙이라는 것도 네. 많이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예.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이게 스펙의 이름을 정할 때 보면은 네. 발행하는 증권회사가 앞에가 딱 붙고요. 그 다음에 몇 호냐, 몇 번째 발행한 거냐, 그리고 뒤에 스펙이 붙습니다. 네. 예. 별 의미는 없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알짜배기 회사를 인수하는 목적이 M&A잖아요. M&A를 하는데 성공하면은 뭐 다시 재평가를 받고 실패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해산이 됩니다. 아. 예, 해산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스펙은 3년 안에 네. 3년 안에 합병을 해야 되는데요. 상장 이후 30개월 이내에 합병 기업을 선정하고요. 네. 거래소에 합병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이 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못하면은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뭐죠, 그러면? 인수를 못할 경우에? 예, 그렇죠. 이제 이 3년 안이라는 니네들이 들어와서 M&A 한다고 들어왔는데 왜 인수를 못했어? 그럼 네. 페널티를 일단 주는 건가? 페널티라고 할 건 없고요. 일단은 네. 너무 길게 가면은 투자자들에 대한 그 지루함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간을 끊어가지고 다시 재상장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또 스펙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상장 해지할 경우 대부분 다 이제 공모가를 2,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공모가 이하로 빠졌을 때 투자하면 가장 좋긴 한데 지금 저 스펙주들 뭐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대부분 2,030원, 2,100원, 2,000원 밑에 있는 이베스트 뭐 스펙 네, 예. 5호 1,950원. 저거는 나중에 청산되더라도 2,000원은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2,000원을 주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네. 오케이. 두 쪽 나면은 못 줄 텐데. 두 쪽은 안 나. 하여튼 뭐 네. 그런 경우가 주는데 없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3년간의 예금 금리를 줍니다. 이자를 준다. 예, 이자를 같이 합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큰 자금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년 기한으로 투자를 끊어서 본다. 그러면은 은행에 예치되는 금액 정도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을 할 수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안전한 투자가 있고 대박을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와중에 이제 대부분이 다 좀 60% 이상이 스펙을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그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이게 쭉 나오는 리스트들도 보시게 되면은 몇천 원씩 올라가기도 하고. 네, 아까 보니까 7,000원짜리도 있다고. 네. 미국이 요즘 그 스펙 상장이 상당히 붐이잖아요. 네, 뜨거운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스펙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펙들이 있고 뭐가 좀 네. 내용이 있는지.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스펙이 되게 유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펙을 활용한 ETF도 미국은 상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DHP 차세대 딜라이프 ETF라는 게 이제 상장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 얘기고. 지금 화면에 삼성 머스트 스펙 3호. 네. 오하임 INT라는 거는 인수 대상 예, 대상하는 회사가 회사입니다. 정해진 건가요? 예, 정해져 가지고 12월 24일 날 상장 예정이고요. 오하임은 뭐 하는 회사인지.
이게 기업들에 대한 거는 네.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시라고. 네. 그걸 알려줘야지. 좀 유망한 기업이 있는지 또 쭉 봅시다. 네, 무엇이 코퍼스 있는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DB금융 스펙 7호가 12월 28일 날 이렇게 상장을 하고요. DB금융이면 이제 이영노 차장 회사 아니에요? 예, 그죠? 뭐 네. 사업부가 틀리지만. 예. 그 다음에 그 코퍼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이제 합병하겠다 그러고 네, 신한 제5호 스펙은 MFM 코리아. 네. 뭔 코리아가 이렇게 많죠? 이게 또 하나 이제 이런 기업들은 다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스펙이 이제 검증을 하고 합병하는 거잖아요. 네, 예. 스펙을 믿고 투자하는 그쵸. 건데 뭐 낭패를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이 스펙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공모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 첫날 또 밑으로 거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높은 가격에 매수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 보고 정확한 종목을 잘 찾아가지고 저게 이제 합병이 완료되면은 신한 뭐 어쩌고 저쩌고 스펙은 다 지워지고 뒤에 이제 MFM 코리아만 남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원래는 저게 종속 회사가 되고요. 네. 근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기존의 합병 대상인 회사의 이름으로 상장을 이름을 바꿔서 유지가 됩니다. 네. 또 보면 대신 밸런스 제6호 스펙은 국전약품. 네, 예. 예.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격이 7,500원이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7,500원 예. 비싸네. 바이오나 제약 이쪽을 선택하면은 좀 아무래도 그렇죠. 인기몰이가 되는군요. 예, 뭐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과용 뭐 점안액 같은 경우 당뇨병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어쨌든 바이오에 대한 프리미엄이 작용돼 가지고 많이 올라간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하나 이제 하이 제4호 스펙. 예, TS 트릴리언? 예, 이게 뭐냐 우리 TV 선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TS인가요? 예, 샴푸? 예, 맞습니다. 예, 그 회사랑 합병을 하는데 이거의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일반 비상장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넥스라는 데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있고요. 코스닥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장으로 코넥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코넥스 상장된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해서 정보를 얻기가 좀 편한 거래도 되고. 부분이죠. 예, 거래도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TS 트릴리언은 거래 정지인가요? 네. 이게 이제 30일 날 변경 상장됩니다. 12월 30날. 네, 30날. 그 하이 제4호 스펙하고 합병해서 네. 하이 제4호 스펙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예. 그럼 합병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 높은 가격에 사면은 그 기업이 정말 좋다라면은 그 이상 이제 상장됐을 때 네. 따상 같은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수익을 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지금 현재 스펙 가격이 조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합병됐을 때 좀 하락할 수도 있고. 합병해서 변경 상장되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스펙의 원금과 그 뭐 3년간의 이자 이거는 이제 지워지는 거죠. 아니면 아예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펙을 투자하신 예를 들어서 하이 제4호 스펙을 사신 분들은 네. TS 트릴리언 주식으로 받잖아요. 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장 거래하든지 네, 뭐. 그대로 일반 주식 거래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TS 트릴리언. 그래서 이게 코넥스 기업 쪽을 이제 합병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좀 좋은 종목들 합병이 되거나 그러면은 접근하면서 보면서 매매하기가 좀 용이하죠. 어제 뭐 스펙이 상한가 친 것 같은데 뭘? 이게 이제 스펙이 상한가 치는 것들이 몇 종목이 있는데요. 네. 그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제가 오케이. 저도 체크를 언뜻 못했어요. 지나가다 봐가지고 뭐 좋은 거 합병하나 이렇게 보긴 했는데. 네. 하여튼 스펙 상장이 미국에서도 유행이고 국내에서도 연말이기 때문에 좀 주목받을 수 있고 그래서 네. 낯설고 하지만 스펙이 저렇게 많다라는 거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좀 접근해봤어요. 네, 예.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장 통문 소문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무슨 내용들이 좀 오고 가든가요? 어제 이제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태양광 하나 그 CS 윈드인가? 네, 그건 풍력. 풍력. 예. 죄송해요. 풍력의 CS 윈드만 조금 각광을 받지 않았나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유니슨도 많이 움직여요. 유니슨도? 예. 이유는 뭔가요? 이게 바이든이 당선이 이제 됐고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첫 번째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되면서 첫 번째 서명할 게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하는 부분이라고 네네. 합니다. 이미 공언했고. 예.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 전략을 위해서는요. 미국이 탄소 배출 제로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향후 3배 이상 더 투자가 돼야지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바이든의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이슈는 한동안 또 계속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두 번째 풍문. 이건 뭐 태양광 풍력. 오케이. 뭐 이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SK가 SK 자회사인 SK 팜테코가 프랑스 CMO 기업인 이포스켓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이포스켓이. 예. 그러니까 CMO면은 이제 제약 위탁 생산이라고 네, 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뭐 바이오 산업 쪽에도 이제 진출하는 부분들 쉽게 비교하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풍문 소문 이거보다는 오히려 ITC 최종 결과 나온 거 이런 거 어때요? 메디톡스가 승리를 했네 최종. 대웅제약은 21개월간 수익 금지됐고 오늘 메디톡스는 또 주가가 움직이나요?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그래요. 이런 거 좀 갖고 오지. 하여튼 풍문이 많으니까 네. 시간의 특징 좀 점검해 보죠. F&E 리퍼블릭이 채무상환 자금으로 이제 116억. FN 리퍼블릭. 예.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이게 FN 리퍼블릭인지 FN 리퍼블릭인지 저도 모르겠네. 하여튼 FN 리퍼블릭이 삼자 배정 유증. 예. 뭐 이거 해가지고 채무상환 자금으로 쓰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대한 것 때문에 어제 좀 움직였고요. 116억 원이나 하네. 네. 더 이제 좀 LIS 이 회사가 태국에 이제 9억 달러 규모 마스크를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LIS. 예. 뭐 면세점하고 뭐 같이 마스크라고 하는데 네. 확인해 보니까 면세점은 아닌 것 같고 마스크는 약간 이 쿠션 쳐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이 회사가 이제 공급을 하는 부분이고 2021년 8월 말까지 이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간치고는 꽤 큰 금액의 이제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금액만 놓고 판단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서. 네. 오케이, 그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가격이 올랐군요. 네. 자,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는 뭐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삼성전기. 그렇죠. 예, 삼성전기가 내년 애플 아이폰 신형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를 이제 납품하는 걸로 결정됐다라고 보도는 나왔는데 네. 아직 설왕설래인 것 같긴 해요.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폴디드 줌은 우리 코너에서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네. DSLR 카메라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완전히 작게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듀얼 폴디드 줌으로 갈 건지 뭐 원 싱글 타입인지 이거는 이제 뭐 내년도 봐야 되겠지만 네. 많이 각광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네. 예. 어쨌든 뭐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다 들어가는 걸로 이제 네. 선택이 됐고요. 내년도 21 시리즈 3개 모델 다 들어가는 걸로. 네, 제가 조사한 바에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3개 모델이라는 거는 뭐 작은 거, 큰 거, 적은 네. 거. 네.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애플도 들어간다? 네, 그럼 애플도.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었어요? 해성 옵틱스, 자화전자, 액트로, 옵트론텍, 동원하나텍, 뭐 삼성전기 네. 이렇게. 그래야 되죠. 그중에 자화전자는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지 않았나요? 해성 옵틱스, 자화전자, 뭐 옵트론텍인가 이게 네. 세 개가 다 상한가. 다 상한가. 네. 시간의 거래에서. 네. 오늘 아침 계장가는 그냥 붕 뜨겠네. 아무래도 좀 많이 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뜨는 건 좋아. 그럼 보유하신 분들, 우리 뭐 코너에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네. 그러면은 갭 상승이라는 걸로 출발을 했을 때 안 네. 사신 분들이나 네.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라면은 일단은 그 많이 상승을 했을 경우 네. 일단은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나셨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가서 상황을 지켜보는 형태로 지금 저는 매매 패턴을 그렇게 갖고 가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갭 상승해가지고 뭐 10% 이상 갭 상승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주 한 10% 정도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10% 정도만 따라 들어가는 형태로 보고 있고요. 네. 과도하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한 저는 근데 재료 가치를 봤을 때는 어때요? 좀 큰 재료 아닌가? 그죠. 굉장히 큰 재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갈 용기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시장만 받쳐준다면 한번 공격해볼 만한, 네. 공략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재료고 그냥 살짝 뭐 얼마 수주, 뭐 마스크 뭐 이거보다는 사실 실체가 좀 뚜렷한 네.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마스크 수주를 뭐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자 끝. 네. 네, 오늘 뭐 그렇게 아주 화끈한 건 별로 없네. 스펙을 보시면 되게 화끈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스펙 스펙에 투자를 대한 통해서 자세. 네.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안정성이 일단은 좀 답보 된다는 거, 네. 2,000원이라는 거. 네. 뭐 그리고 또 운 좋게 잘 합병되면은 7,000원도 갈 수 있는데 물론 다 그렇진 않고, 그죠? 네. 선택하는 회사들을 좀 파악해봐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제가 보는 것들은 이제 일단은 이거 제가 잘 모를 비상장 기업은 솔직히 상장하는 기업 스펙 담당하는 그분들만 좀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정보 접근이 좀 한계가 있어서. 예. 그래서 코넥스 기업이랑 합병되는 이런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더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아, 코넥스 기업들은 좀 오픈되어 있으니까. 예, 예. 아까 뭐 TS 트릴리언 같은 경우는 샴푸니까 뭐 네. 알겠죠. 네. 근데 샴푸 뭐 많이 씁니까?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품문 정보회의 조금 해봤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